한국이 그때나 지금이나 영화 관객이 엄청 많은 나라에 속해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래요. 영화가 흥행할까 안 할까가 한국이. 근데 그때도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외환 위기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그 한국 영화에 이제 위기가 같이 오죠. 스크린 쿼터라는 거는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 영화 수입도 못하고 그럴 때인데 그 기회를 틈타서 미국 영화사가 그거가 있는데 그거를 없애달라는 게 미국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미국 영화 수출 협회 부회장인가 와서 자기네들이 500억 어치의 투자를 할게 스크린 쿼터를 없애달라. 그래서 아이고 말도 안 된다. 무슨 스크린 쿼터를 그렇게 돈으로 흥정하냐.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6월 달인가 그 미국에 가셨어요. 외화 때문에. 그래서 한미 투자 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이 그때 들어와서 그게 이제 외화 극복에 좋은 발판이 된 건데 거기에 조건이 스크린 쿼터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거는 정말 절실하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외환 모든 거가 평정될 만큼의 액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그때 이제 한덕수 총리가 통상본부장이었어요. 통상본부장이 저한테 와서 경제가 살아야 영화도 산다.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 포기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때는 좀 뭐가 옳은지 잘 분간을 못했는데 근데 그냥 영화인들이 그거 사수 뭐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 생각에 스크린 쿼터로 없으면은 영화는 죽고 그리고 그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영화 산업이 죽으면 한 번 죽는 건 소생이 어려워요. 없던 게 생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한 번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겨우 명맥을 유지한 게 스크린 쿼터 때문인데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통상본부장이 그냥 하루가 멀다고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다 됐어. 대통령서부터 다 이거를 받아야 된다. 모든 어떤 걸 포기해서라도 그 한미 투자 협정에서 나온 걸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관료인 문화부 장관이 아직 오케이를 안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공에 적이 돼 버렸어요. 청와대 수석이랑 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럼 수석이 뭐 경제수석, 정책수석 다 그러니까 대통령님도 그거는 또 당신이 직접 가셔서 한 투자 협정이에요.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미 상공부 장관, 영화협회 회장, 대사 이 사람들이 장관실에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투자는 이익이 남는데 하는데 너네들이 한국에 투자한다면서 영화 멀티플렉스 시설 짓는 건데 우리나라는 극장 점주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아요. 그러면은 극장 지어서 절대 미치지 않는다. 이익이 있다. 그러면 이익이 있는데 투자하는 거지 왜 우리 제도를 갖고 문제시하느냐. 국무위원으로서는 한미 관계를 정말 좋게 하려는 사람이지만은 문화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 특히 영화는 그 나라의 정체성이 담기고 또 영상시대에 영화가 창구 효과가 제일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큰데 이거를 그렇게 문화부 장관으로서 포기한다는 거는 참 나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대통령한테 갔죠. 그것도 톡돼서 신청했죠. 왜냐하면 수석들이랑 다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만나서 한 얘기를 다 하면서 한번 무너지면 소생 못 시킵니다. 그런데 문화 대통령이 영상시대에 가장 선도하는 영화업계가 무너지면은 다른 거는 더 어렵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투자한다는 그곳에는 이익이 보장된다는 거를 제가 장관의 이름으로 제가 확언도 해줬습니다. 했더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냐?
그래서 네, 한치의 가감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 가라 그러셔. 근데 그거는 국가 차원의 일이에요. 그 대통령이 그래도 이 투자 협정의 조건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장관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 대통령이 스크린 쿼터 지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대단한 대통령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어디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어디다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영화의 중흥기가 그때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 좋은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기회가 됐어요. 외국 영화 수입은 못하죠. 외화가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좋은 영화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정부가 마냥 아주 마음껏 지원했죠. 그래 놓으니까 한국 영화가 그냥 흥행도 되고 좋은 영화 나오고 그래서 중흥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계가 나중에 대통령께 표창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대통령과 저만 알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다른데 공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공개된 거는 지금이 제 기록 외에는 최초일 겁니다. 또 하나 이런 드라마틱한 게 한 가지만 더 제가 소개하면요. 2002년 월드컵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공동 개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주 경기장 문제예요. 우리가 개회식은 한국이 하고 폐회식은 일본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 하고 저희가 몇 번 하고. 그런데 그 FIFA의 조건이 있어요. 그 축구 경기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10개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다른 지방은 거의 다 시작도 했고 다 했는데 서울은 상암동에다가 터만 생각해 놓고 쓰레기 계속 메꾸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해놓고 아직 삽도 못 떴어요. 그런 상태인데 이제 IMF 경제위기 상황이고 하니까 이 문제가 인수위원회로 갔어요. 근데 인수위원회에서 새로 짓지 않고 그리고 그 올림픽 주 경기장을 개보수해서 FIFA 요건에 맞게 쓴다. 그게 주 경기장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 수가 없었어요. 새로 건립한다는 거는 몇천억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랬는데 축구협회가 절대로 안 된대요. 그 당시 이제 정몽준 회장이 차라리 반납을 할 망정 이렇게는 못하겠다.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주경기장이 이게 축구 경기장하고 차이가 있어요. 개보수를 해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제가 대안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청와대고 다 좋다고. 그래서 국무총리 주재하에 그걸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더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인천 문학경기장을 내놨었는데 더 난리가 났어요.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뭐 그러면 신축하는 것뿐인데 상암동에 뭐 많이 돌아다녀봤죠. 뭐 서울운동장 뭐 어디 다 해봤는데 다 안 돼요. 새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요건에 맞추려면.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대통령 청와대 인수위원회 결정은 끝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론이 나빠서 다시 재고는 해볼 수 있었는데 청와대 수석서부터 모두가 다 아닌 걸로 되어 있고 또 국무총리 주재하의 회의에서도 또 다른 대안으로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났고 그런데 축구협회는 정몽준 회장은 그렇게 하면 차라리 반납하자고 하겠다. 그 정도로 반발이 심했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이거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뒤집습니까? 더군다나 장관이 총리 산하의 주제로도 다 끝났는데 이건 대통령이 바꾼 길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해? 막막했어요. 근데 그 찰나에 여사님께서 입원하셨다가 퇴원했었어요. 그 토요일.
그래서 관저에 전화해서 여사님 문병 가겠다 그랬어요. 했더니 들어오라고 토요일 저녁에 갔더니 대통령님이 누구한테 보고를 받으시고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사님한테 이왕 여기 왔으니까 대통령님께 인사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뵈러 갔죠. 갔는데 사실 저는 준비를 엄청 해가지고 갔죠. 속의 목적은 그거였죠. 그래서 딱 해가지고 제 수첩에 1, 2, 3, 4, 8개 항목을 적어가지고 가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별로 이득 없다. 뭐 이렇게 하고 그 7번째까지 이런 문제 있다는 걸 설명하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주무장관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 현 상황에서. 그런데 마지막 이 단계가 걸립니다. 뭐냐. 이게 2002년 대통령님 임기 마지막 해 최대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보지 마시고 2002년 시점에서 보십시오. 일본과 공동 개최인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일본에 들러리 쓰는 거 아니냐 하고 모든 우려가 나오는데 개막식장이 초라하고 그래서 전체 분위기도 안 좋고 이러면은 그동안 5년 동안 아무리 잘하셨어도 이걸로 좋은 분위기의 평가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역으로 이것을 잘 하실 때 세계의 대통령님과 한국의 위상을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탁 받으셨어요. 어찌하면 되겠나. 대안은 그러셔서 장관은 이제 여기 전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체육계의 염원을 받아주셨다고 하시면은 그거는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봐라. 그냥 그런 거는 알았다. 가봐라. 그러셔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도 그걸 받으실까 어쩔까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저는 그분을 이제 한참 대해봐서 알아요. 그쯤 반응 나오면 어쨌든 대통령은 해결하실 거다. 그 2002년을 생각하시면은 소홀히 생각하시지 않을 거다 했어요. 일요일인데 일요일 뉴스에 저기 주경기장 신축할 듯 하고 탁 뉴스에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보수석이 박지원 그분인데 아마 뭐라고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 정몽준 축구협회장한테도 해결된 것 같다. 뭐 그동안에 여러 과정이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그리고 매일 신문이 저를 비판했어요. 장관이. 여자가 장관이라서 체육을 몰라서 또 경제 문제면 여자가 경제를 몰라서 항상 그런 비난을 늘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 번도 변명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됐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축하라고 공식으로 위에서 명령이 떨어져서 제가 이제 문화부 출입기자한테 했죠. 그래서 그 속으로 이제는 장관 비난 안 하겠지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떤지 아세요? 일제히 장관 비난했어요. 이렇게 될 걸 장관이 그동안에 모자라서 못했다 하는 식이에요. 그게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간단히 바뀌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정몽준 회장은 이제 제가 바꾸는데 역할을 했을 거라는 짐작은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그분도 모르죠. 사실 최초의 공개입니다. 공개는 제 기록에만 있어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대통령님의 그 신속한 판단과 결단력 그리고 대통령님의 모든 그 의식과 철학 그런 거를 제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들이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뭐 모두가 침울하고 희망을 못 찾고 있을 때인데 그 해외에서 박세리 선수가 골프 시합에서 1등하고 이러는 게 국민한테 엄청난 기쁨을 줬고 또 희망도 느끼게 했고 박찬호 역시 그 LA
다저스 팀에서 그렇게 우수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우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매우 기쁘고 희망을 느끼니까 그런 사람이 한번 한국에 와서 같이 만나면 좋겠다 하는 거를 누가 부르지 않았는데,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그래서 한국에 일단 왔어요. 오니까 그 체육이니까 문화부와 관련돼서 이제 우선 저희 사무실에 왔고, 와서 이제 저도 뭐 그분이 공이 그 물에 빠졌던 걸 고치라고 양말 벗는 그 사진이 상징적인데, 그 액자를 저한테 선물로 주면서 왔고, 박찬호는 자기 유니폼을 가져와서 제 앞에서 사인해 주면서 왔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데리고 대통령님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대통령님도 그때 매우 기뻐하시고 크게 격려하시고 그랬죠. 저는 그건 하여튼 우리나라 역사에 하나의 획을 그을 만큼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위상이 월드컵 전과 후가 달라요. 그 전까지는 정말 전쟁 또 뭐 군사 독재 하에 약간 좀 덜 발달됐고 더 미개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아주 가난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컸는데, 88 올림픽도 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선을 많이 보내지는 않았어요. 우리 국내에서 자긍심은 컸지만 88 올림픽을 잘한 거는. 근데 월드컵은 이게 영상시대가 돼서 월드컵은 전 세계에 오랜 기간을 매일 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곳곳이 전 세계로 퍼지고, 우리나라가 그때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었죠. 그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또 응원도 매우 잘하지만 그 질서와 뒷정리 엄청 잘한 거, 뭐 그리고 또 우리 선수들이 정말 4강에 전무후무하게 들어갈 정도로 운동도 잘한 거. 저희 아이들도 그때 외국에서 있었는데 걔네들이 월드컵 보기 전과 후에 내가 코리안이다라고 거리에서 얘기하는 게 확 달라졌다고 느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그 국제사회에서의 그 위상은 월드컵 전과 후가 아주 다릅니다. 그거는 한국 안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극명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IMF가 극복됐을 때고, 그것도 그 경제사에서 손꼽힐 만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모으기 운동으로부터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거. 어느 나라도 IMF를 체제에 들어간 다음에 그렇게 쉽게 극복한 나라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발전 일변도고, 거기에 월드컵을 그렇게 잘 치렀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공동 주체일 때 우리가 일본에 들러리를 쓰면 어떡하나 하는 걸 다 걱정했고, 다 그게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실제로 반대였습니다. 일본은 조용해요. 월드컵을 그 나라에서 치르는지 안 치르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예요. 또 외국 가도 일본이 월드컵 주최국이라고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은 다 알았어요. 몰라요. 제가 코리안이라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그 2002년 월드컵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하나의 변화의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를 우리 대통령이 하신 거죠.